자, 우리 오늘부터 공통수학 2 처음부터 한번 배워볼게 될 건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좀 단어는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크게 우리 세 가지 배웁니다. 도형의 방정식, 그냥 도형, 그냥 좌표평면계 내에서의 점과 직선, 막 원 이런 애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집합과 명제, 이건 약간 말장난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그 말장난하는 문제도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파트를 볼 때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 그림도 정말 많이 그릴 거고 식도 정말 많이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선생님이 식을 쓰는 방식이라던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 베껴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줄 때는 좀 필기를 좀 같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그거 좀 인지한 상태로 진도 한번 나가보자. 자, 일단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 먼저 우리 수직선 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봐보자. 내가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거리 어떻게 해? 두 개의 값을 빼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는 거 인지하고 있겠지? 맞아? 그리고 이거를 절대값 씌우는 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더 큰 점을 작은 점으로 빼준다는 개념을 처리하면 되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요건 사실 기본적인 거니까 잡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장을 시키는 게 뭐야? 좌표 평면계 위에서의 두 점의 좌표로 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는 우리 그림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가보시죠. 만약 내가 A라고 하는 좌표랑 B라고 하는 좌표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보도선을 두 개를 좀 그려서 판단을 해줍니다. 하나는 뭐야?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과, 하나는 뭐야?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C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때 만약 우리 A의 X좌표가 X1 각각 Y1이라고 주어져 있고 B의 좌표가 X2 Y2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C의 좌표는 뭐야? B의 X좌표를 가지고 있을 거고 A의 Y좌표를 가지고 있다 인지해주면 될 거야. 맞아. 그리고 당연히 X축과 Y축에 대해 각각 평행한 얘니까 90도 수직임을 인지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A, B의 길이에 대해서 뭘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 AC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Y축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차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우린 BC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 길이의 차 Y2 마이너스 Y1 절대값을 씌워준 거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맞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까지 캐치할 수 있는 거야? AB라고 하는 선분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뭐랑 똑같다? AC의 제곱과 BC의 제곱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의 합이 AB의 제곱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공식을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암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지? 여기까지 좀 쉬운 부분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배워보시죠. 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내분점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당연히 지금도 뭐 먼저 배우냐면 수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먼저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일단 내가 수직선 위에 만약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얘를 뭐 할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얘랑 얘가 어떻게 된다? M 대 N의 비율 관계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지? 근데 요건 살짝 외워줘야 돼. 만약 내가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라고 하면은 그냥 외워줘. 어떻게 한다? M 더하기 N을 해준 다음에 오케이? 어떻게 해? 얘네 두 개를 크로스로 곱해줘. 오케이? 그래서 M과 X2를 곱해서 우리가 MX2, N과 X2를 곱해서 NX1 그 둘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분하는 좌표,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좀 해놔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이거 암기야. 암기해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중점의 좌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 그래서 중점은 좀 외워주면 좋은데 어떻게? 중점이면 얘가 m 대 n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겠어? 1대 1로 내분이 되겠지? 맞아. 한마디로 m과 n이 각각 1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중점은 어떻게 된다? 2분의 x1 더하기 x2 그냥 두 점의 합의 절반이다. 이해해주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괜찮지? 이 부분은 그냥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페이지 하나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마지막 거 하나만 딱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개념 설명 안 하고 몇 개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있어. 그것들은 좀 같이 암기를 해주면 돼. 자, 우리 방금 전에 수직선 상에서의 내분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러면 이번에는 뭘 배우겠어? 좌표 평면계 위에서의 내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오케이? 자, 요 친구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친구가 그대로 가져가. 내가 A랑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일하게 할 거야. 어떻게? 수선의 발.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오케이? 그럼 어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얘가 M 대 N이다. 얘도 M 대 N이라고 인지를 해주셔야겠지. 맞아. 한마디로 우리랑 A랑 C, Y좌표가 같은 그 두 개에 대해서 내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A라고 하는 친구 X1과 Y1, B라고 하는 친구 X2와 Y2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좌표를 P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오케이? 어떻게 해준다? M 플러스 N 그냥 더해주세요. Y좌표도 마찬가지 M 플러스 N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크로스로 곱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mx2 얘랑 얘 곱해주니까 nx1 오케이? 또 마찬가지로 뭐야? 크로스 my2 ny1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게 좌표 평면계 내에서의 내분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중점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겠어? 그냥 x좌표끼리의 합의 절반, y좌표끼리의 합의 절반이다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암기야. 암기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보자. 요거까지만 배우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끝납니다. 얘도 암기야. 암기야. 얘도 외워줘야 돼. 뭐야?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케이? 무게중심이라는 말은 솔직히 그냥 하나만 기억해줘. 뭐야? 그냥 3분의 각 x좌표의 합 그리고 y좌표의 합을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눠준다. 알겠지? 이것만 그냥 외워놔줘. 요건 내가 따로 설명 굳이 하진 않을 거야. 암기해주세요. 오케이?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 내가 무게중심 하나가 고정이 됐어. 오케이?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한대. 2대1로 내분하고 2대1로 내분하고 2대1로 내분을 해가지고 세 개의 좌표를 잡아. 그래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그래도 무게중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일정한 비율 관계로 변화를 줬을 때 무게중심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놔 주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좋아.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11번 문제로 한번 2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 페이지는 11쪽이야. 자, 우리가 암기해 놓은 거를 좀 그대로 활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내가 쓰면서 암기해 놓은 거를 또 같이 언급해 줄 거니까 확인하면 돼. 자, 일단 1번.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우리 좌표 평면계 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우리는 뭘로 확인을 하냐면 제곱에 대한 수로 확인을 하게 될 거야. 알겠지? 이거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1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케이. AB라고 하는 친구의 제곱은 뭐야? X좌표끼리의 차. A마 3이지. 그거의 제곱인 거고. Y좌표끼리의 차. 3이지. 3의 제곱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맞지? 근데 우리 AB의 길이가 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5의 제곱 2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9 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씌워주니까 우리는 A-3을 뭐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 마3을 넘겨주니까 a를 7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양수 a가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a를 몇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7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자. 굳이 필기를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 너네 생각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좀 따라서 익혀줬으면 하는 마음에 시키는 거니까 조금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요것도 같이 잡아놔줘. 내가 뭘로 확인한다는 거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제곱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는 몇 번을 가볼 거냐면은요 32번 문제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맞아? 근데 어떤 거야? 같은 거리. A랑도 거리가 같고 B랑도 거리가 같은 어떠한 점이 궁금한데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 이 좌표를 P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X축 위에 있다는 거 Y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한마디로 우리는 P의 좌표를 뭐라고? A, 0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맞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인 거야? AP의 길이랑 뭐가? BP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내가 거리는 뭘로 확인한다고 했어? 제곱에 대한 수치로 확인해 준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AP의 제곱, BP의 제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AP부터 봐보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좌표 길이의 차 A-2 그거의 전체 제곱인 거고 Y좌표 길이의 차 4지 4의 제곱이니까 16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 다음 BP 같은 경우는 어때? X좌표 길이의 차 A-6의 제곱 Y좌표 길이의 차 8의 제곱이니까 64까지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사실 이거 전개해서 문제 풀면 되기는 하거든? 그지? 근데 나는 굳이 전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곱을 넘겨볼게. 그럼 어때? 우리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 합차 공식 나오는 거 알겠지? 맞아? 그래서 합차 공식 진행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A-2랑 A-6의 합은 몇이야? 2A-8이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고 A-A-6 빼주면 몇이야? 4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이게 몇이야? 16이 넘어와서 빼보니까 48이다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해했지? 자,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몇입니까? 12가 되는 거고 양변을 2로 한 번 더 나눠주게 되니까 우린 6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우리 A-4가 6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우린 좌표를 10,0이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느낌을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느낌 확인했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는 36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외심이라고 하는 친구를 너네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외심은 뭐야?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외접원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르죠. 맞나요? 그럼 이 외심에서의 특징은 뭐겠어? 이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은 이 세 개의 선분의 길이가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해주셔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지?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내가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뭐야? 아,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CP의 길이가 당연히 같겠구나. 근데 내가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제곱을 붙여서 처리해 준다고 했던 거를 확실히 기억해 주자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 한번 공식으로 한번 써내보자고. 우리 AP의 제곱 같은 경우에 어떻게? X좌표 길이의 차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Y좌표 길이의 차 B의 제곱이니까 B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BP의 제곱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의 길이 차의 제곱,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맞지? 마무리. CP도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마지막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까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 몇 개씩, 두 개씩 연립해 주잖아. 맞아? 어떻게 한다? 요렇게 두 개 연립해 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렇게 두 개 연립할 것 같지? 그치? 근데 안 돼. 얘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연립할 거야. 이유가 뭐냐면은 B제곱과 B제곱으로 공통항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지? 자, 그럼 시작해 보시죠. 2번 먼저 처리 한번 해볼게. 자, 우리 A 플러스 2의 제곱 전개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이지. 얘가 뭐랑 똑같대?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B제곱이랑 같대. 맞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 B제곱끼리 사라지는 거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거고 A제곱끼리 사라지는 것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 8A가 넘어가니까 우리는 12A라고 4가 넘어오니까 12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지? 자, 그럼 이제 A가 1인 거 알았어.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 1번 처리하러 가보자. 우리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1 대입해주세요. 1 대입하니까 어때? 3의 제곱이니까 우리 뭐라고 나온다? B제곱 플러스 9라고 나오는 거고 A가 1이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몇이야? 1이야 1 그리고 뒤에 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B제곱끼리 사라질 거고요 마 8B 넘어가니까 8B 9가 넘어와 주니까 얘가 8이라고 나오겠네요. 맞나? 그럼 결론적으로 B도 몇이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때? 우리가 궁금한 건 B-A, 즉 1 빼기 1이기 때문에 0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필기하고 넘어오시죠.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지? 자, 그럼 우리 그대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죠. 37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판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알겠지? 삼각형의 모양을 판별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주냐면은요. 길이를 구해줄 겁니다. 대신 또 아까랑 똑같아. 뭘 구해? A, B를 구하는 거야? 아니야. 제곱수를 구해버릴 거야. 알겠지? 자, 우리 A, B의 제곱부터 한번 봐보자. X좌표 길이 차 몇입니까? 5지. 5의 제곱 몇이야? 25야. Y좌표 길이 차 5지. 5의 제곱 25기 때문에 우린 제곱의 합을 5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대로 우리 또 BC의 제곱도 한번 확인해보자. 자, X좌표의 길이 차 1이죠. 1의 제곱 1. Y좌표의 길이 차 7이죠. 7의 제곱 49. 뭐가 나왔어? 50이 나왔어. 맞아. 마무리. AC까지 가보시죠. AC 어때? X좌표 길이 차 4, 4, 4, 16. Y좌표의 길이의 차 2, 2, 2, 4 몇입니까? 20까지 얘기한 거지. 맞아? 이때 어때? 어머나 AB랑 BC의 제곱이 같다. 그럼 뭐야?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겠네.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이겠다. 왜? AC는 다르니까 정삼각형은 아니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확인해줘야 돼. 나중에 혹시 얘들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두 개를 골라서 다른 하나가 완성이 되는가. 왜? 완성이 되면 뭐가 나와? 피타고라스 직각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린 2번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우리 4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이 문제는 되게 직관적인 문제야. 오케이? 자, 한번 봐봐. 나 한번 봐줘. 좌표평면계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하나의 좌표평면계 위에 두 개의 점, 뭐 그냥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A랑 B가 아닌 어떠한 전 P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때 우리는 뭘 원하냐면 A랑 P의 거리 그리고 P랑 B의 거리에 뭐가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 생각해봐. 우리 A, B까지 이어보면 이거 뭐야? 삼각형이지. 맞아? 우리 삼각형의 특징은 뭐야?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최소가 되길 바란다며. 그러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P가 예를 들어 요렇게 P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도 AB가 더 짧잖아. 맞아? P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도 AB가 더 짧아. 그러면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P가 A랑 B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돼. A랑 B를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점이 돼야지만 가장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됐을까? 이해돼? 수민이 이해돼?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왜? 어차피 두 변의 길이의 합이거든. 근데 그것보단 얘가 더 짧잖아. 그래서 최대한 이 선분 위에 있는 왜? 최소는 결국에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두 개의 점과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O랑 A 사이의 거리가 궁금했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 O랑 A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뭐야? 66에 36, 88에 64, 즉 100이 나오는 거. 거리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10이라고 마무리가 되더라.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봐. 요거 필기만 하고 내려올까 그러면? 요거 좀 확실히 해놔. 내가 그냥 답만 써놓으면 얘는 안 돼. 어떻게 한다? 내가 두 개의 점과 임의의 점이 있는데 A에서 P로, P에서 B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제일 짧아지기 위해서는 이 P가 어디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최단거리니까 최단거리. 일단 요거까지 좀 필기 좀 해놓고 넘어가자. 필기하고 43번으로 넘어갈 거야. 필기 다 했지? 자, 43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요거 별표 3개. 왜 별표가 3개냐면은 얘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바로 잡아야 돼.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 자, A는 어때? 고정되어 있는 점이지. 맞아? C도 어때? 고정되어 있는 점이지. 근데 B는 고정되어 있어? 고정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이 B가 하는 역할이 뭐인 거야? 임의의 한 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더 문제 한번 읽어볼까? 루트가 씌워져 있네. 근데 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X좌표의 차의 제곱이다. B 마이너스 X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이다. 근데 걔한테 루트 씌웠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던 거야? AB. 맞아? 자, 얘는 어때? B랑 C 사이의 거리네? 사실 얘는 이 문제였었던 거야. 맞아? 우리는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A랑 C에 대한 최소가 궁금했기 때문에 뭘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다? 아, A랑 C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었었구나.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돼? 수민이는?
괜찮아? 자, 그럼 우리 AC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루트 씌워놓고 X좌표 길이의 차 4지 16, Y좌표 길이의 차 3이지 9, 즉 몇이야? 5라고 마무리하는 문제였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암기 좀 해주세요. 거리 공식은 외워놓으면 외워놓을수록 편하니까 좀 확실하게 잡아줘.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 44번 문제를 볼 거야. 방금 봤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조금 더 활용한 형태로 본다. 자, 봐보자. 방금이랑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방금은 두 점 A랑 B랑 임의의 한 점이야. 어디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점이었는데 이번에 뭘로 바뀌었어? X축 위에 있는 점으로 바뀌었어. 맞아? 그리고 정말 중요해. 뭘 물어봤어?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오케이? 제곱과 제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우리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까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면 그대로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AP의 길이의 제곱, 아까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됐어? X 길이의 차의 제곱, Y 길이의 차의 제곱이었지? 맞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사 A 플러스 29. 맞아? 그대로 BP제곱도 한번 봐봐. 내가 궁금한 거 BP의 제곱은 또 어떻게 해? X좌표 길이의 차 A-6의 전체 제곱,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이니까 4까지. 맞아? 자, 이거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0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맞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얘네 두 개를 더한 거의 최소값이야. 근데 우리 더한 식이 어떻게 나와? 더한 식이 2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9다. 어때?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네?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최소값이네? 뭐야? 완전제곱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어진 거에서 완전제곱식을 진행하게 되면은 2로 묶었을 때 어떻게 나와? A-4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즉 뒤에 있는 69에 대해서 몇을 빼준다? 32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최소값을 몇이라고? 37, 37이라고 마무리 지어주는 문제였구나. 이해했습니까? 요거 필기 한번 정확하게 해주자. 이거 필기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뭐랑 뭘 물어봤다는 거, 제곱과 제곱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사실까지 좀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 주세요. 알겠죠? 약간 내 거 쓰는 것도 좋은데 약간 너네가 다시 풀어본다는 느낌으로도 같이 적어줘. 다 풀었나? 수미 다 적었어? 자, 48번으로 넘어가서 48번도 우리 한번 별표 쳐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엔 또 뭐라고 했냐면 세 개의 점이야. A, B, 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또 임의의 점 P 어떠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린 P를 뭐라고? A, B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또 뭘 물어보고 있어? 제곱, 제곱, 제곱이 최소가 되길 바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냥 전개하고 공식 쓰는 그냥 완전 제곱식의 느낌인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제곱, 제곱, 제곱일 때. 자, 해보자. 우리 A, B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AP의 제곱 뭐라고 나와?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B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맞아?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과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이구나.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요거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얘를 전개해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A끼리 좀 먼저 하자. 오케이? 그럼 어때? 얘 전개하면 A제곱 나오지. 얘도 나오지. 얘도 나오지. 뭐가 있는 거야? 3A제곱이 있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2A. 여기는 마4A. 여기는 마10A가 나오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마12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1, 4, 25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30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다음은 B끼리 해보자. B제곱, B제곱, B제곱 있을 거니까 우리는 3B제곱 인지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일체형 없잖아. 상수항도 없고. 그리고 여기 몇이야? 마12B. 여기 마6B 있으니까 마이너스 18B가 있을 거고. 맞아? 여기 어때? 36에 9니까 45까지 있을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최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뭐끼리? 얘끼리 완전제곱식 하세요. 또 얘끼리 완전제곱식 하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얘는 우리가 A-2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빠져나와? 마12가 밖으로 빠져나왔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3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B마3의 제곱이고요. 뭐가 빠져나왔겠어요? 마이너스 27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때? 30과 45를 더한 거 75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내가 제곱이 붙어있는 친구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되어야지만 내가 최소가 되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몇이라고? 2라고, B를 몇이라고?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P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2,3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풀이해 주시죠. 필기하면서 문제 한번 좀 풀어보고 있어 봐줘요. 우리 다음 문제는 49번입니다. 이 49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한 규칙성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문제 한번 나랑 같이 쭉 읽어가면서 판단만 해보자고. 자, 49번입니다.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뭐를? 변 BC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한대. 그치? 이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임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쭉 한번 훑어가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BC를 내가 만약 X축으로 얘기를 하고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Y축으로 한대.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 평면계를 그냥 잡아준 것 뿐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내가 따로 그려가지고 좀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다시 한번 뭐라고 하는 거냐면 X축 위에다가 내가 B랑 C라는 친구를 잡아 놓은 거고요. 그거의 중점,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M에 대해서 뭐를 수직인 걸 세워가지고 Y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대요. 맞아? 그럼 이제 우리 이 중점 M이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인지해줘야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좌표 평면계를 잡으면은 점 가가 원점이래. 점 뭐가 원점인 거야? M이 원점이구나. 인지해줘 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어때? 여기 위에 떠다니고 있는 우리 A라고 하는 좌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A, B라고 해서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까지 이어놓고. 맞아. 이때 내가 이 A라고 하는 친구의 좌표를 잡고 C라고 하는 친구의 좌표를 뭐라고 잡는데? C, 0이라고 잡는데. 맞아? 그때 수민아 생각해보자. 우리 OC랑 BO는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왜? 중점이랬잖아. M이. 맞아?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MC랑 BC가 같아야, BM이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B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여기 X좌표가 C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C,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꼭지점 B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C, 0이 된다. 캐치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러면 어때? 내가 A, B, C 좌표를 전부 다 알았으니까 그냥 제곱에 대한 식을 적어줄 수 있을 거야. 우리 A랑 B 사이의 거리의 제곱 어떻게 하면 돼? X좌표의 길이의 차인 A 플러스 C의 제곱과 Y좌표 길이의 차인 B의 제곱. 맞아?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어떻게 해야 돼? X좌표 길이의 차인 A-C의 제곱과 Y좌표 길이의 차인 B제곱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자, 이거 우리 전개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돼? A제곱 A제곱 더해서 2A제곱 2AC 마이너스 2AC 사라지지? C제곱 C제곱 더해서 2C제곱 B제곱 B제곱 더해서 2B제곱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야? 다인 거지, 다. 다를 전개한 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어요. 다음, 라 확인해볼까? 라는 어때?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입니다. M이 뭐였어? 0,0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AM의 제곱 같은 경우 뭐야? X좌표 길이의 차, A의 제곱, Y좌표 길이의 차, B의 제곱이다. 맞아? 마지막 BM은 뭐야? 거리가 C라고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럼 그 거리의 제곱은 C제곱인 거 인지해 줘야겠죠. 얘가 뭐야? 라. 얘가 뭐라고? 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무리. 내가 구한 거를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돼? 얘한테 2를 곱한 게 얘랑 동일하구나. 아, 성립하는구나. 그냥 인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그냥 증명 과정이니까 이 증명 과정 한번 훑어보고 지나갑시다. 한번 필기해 주시죠. 요거 자주 나와. 자주?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한번 하고 계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요, 우리 다음 문제로는 52번 문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내분을 좀 활용할 때가 왔다. 우리 내분. 아까 외운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대신 요거 내분할 때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순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순서를 정말 잘 따라가야 돼요. 오케이? 자, 선분 뭐를?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했지. 맞아? 그럼 순서대로 하면 돼. 선분 AB 각각 뭐랑 뭐야? 8과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두 개를 더해. 그리고 크로스 마사 크로스 24. 맞아? 그럼 우리 얘 몇이야? 4라고 얘 좌표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그 다음 똑같아. 선분 뭐를 A랑 B라고 하는 친구를 몇 대 몇? 3대 2로 내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해서 5 크로스 마유 크로스 16 몇이야? 2라고 나와준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얘 P가 아니라 Q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 2, 4, 8 마무리하는 거야 그냥. 요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요거 외워야 돼. 요거는 사실 진짜로 어려울 게 1도 없는 파트야. 그냥 암기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필기하시고 55번으로 넘어가시죠. 필기 얼른 해주시고. 크로스로 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냥 크로스로 곱하고 더해준다. 크로스로 곱하고 더해준다. 알겠지? 이거 잘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은 우리 55번 문제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방금 우리가 선분, 수직선상에서 봤으니까 이번엔 그냥 좌표 평면계 위에서 볼 거야. 오케이? 자,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 선분 A, B를 1대 4로 내분한다고 했어. 오케이? A랑 B를 순서대로 몇 대 몇으로? 1대 4로 내분하는 좌표가 7,1이래. 오케이? 자, 내분 한번 해보자. 어떻게? 1하고 4 더하세요. 5죠. 1하고 4 더하세요. 5예요. X랑 Y좌표는 어차피 둘 다 분모가 5라고.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크로스야. 그럼 1하고 B 곱하니까 B. 4하고 8 곱하니까 32. 맞아? 그리고 1하고 9. 4하고 A. 4A. 맞지?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이라고? 7,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걸 생각해봐, 사연아. 우리 5분의 B 플러스 32가 7이 되려면 분자가 몇이어야 돼? 35여야 되지. B 말고 분자가. 맞아? 그러면 우린 B가 몇인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1이 나오려면 분자가 5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또 4주 나온다고 한 거 나왔다. 뭘 물어봤어? 중점 물어봤어. 중점 어떻게 한다고 했어? X좌표끼리의 합 11이지. 그거의 절반. 맞아? 그리고 또 어때? Y좌표끼리의 합 8이지. 절반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걸 각각 X랑 Y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개의 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값은 2분의 3이었구나. 결론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중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좌표 간의 합의 절반입니다. 잘 기억하고 필기해 주시죠. 이해하고 넘어오시면 돼. 이해하고 넘어오시면 돼. 다 적었어? 안 적었어? 아이, 필기행.
좀 이거 이해돼? 좋아. 여긴 진짜로 너네들이 암기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반복만 많이 하면 내용 자체가 많이 쉬워지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암기 같은 거를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우리 60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점 A와 B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누구를 선분 A, B를 K 대 7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 맞지? 근데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해주는 거야? 아, 이 점을 대입하는 과정이 추가가 된 거야. 그치? 우리가 원래 하던 거랑 똑같아. 근데 얘를 대입하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 뿐인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오케이, 나 선분 A, B를 K 대 7이니까 K 대 7로 내분해야겠다. 오케이? 그 점 그대로 얘기해보자. 어떻게? K랑 7 더하세요. K 플러스 7. K 플러스 7. 그 다음에 크로스 어때? 0이지? 크로스 14. 그 다음에 크로스 7K 크로스 0이야. 이렇게 좌표가 끝나. 맞아? 근데 이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2x 위에 있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지? 자, 대입해보자. y 값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7분의 7k. x 값에 대입하면 2 곱하기 k 플러스 7분의 14.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건데, 우리 k가 뭐라고 했어? 양수잖아. 분모가 0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양분의 k 플러스 7을 곱해서 없애놓고 시작하자고. 그럼 어때? 7끼리 약분하니까 2가 될 거고 2, 2, 4. k가 몇이었구나? 4였구나.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또 필기. 필기. 좀 적어두고 넘어가시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를 너네가 머릿속으로 조금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요. 64번 문제 한번 풀러가 보시죠. 자, 두 개의 점 A랑 B, 마사, 0과 1,2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자, 중요하다. 뭐 위에? 직선 AB 위에 이 AB가 BC임을 만족하는 점 C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 C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오케이? 자, 나는 얘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한 번 정도 그려봐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어때? 마사, 0이라는 곳에 찍혀 있을 거고요. B는 1,2라는 곳에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랑 B의 뭐를?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쭉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이때 어떻다고 했어? 내가 A랑 B를 곱한 거의 2배가 B랑 C야. 맞아? 그럼 어떤 게 있어? A랑 B의 길이의 2배. 하나, 2배 있는 곳에 C가 있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2배의 관계가 띄는 게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 A랑 B의 관계에서 거꾸로 가가지고 C가 여기에 찍혀 있는 경우 우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해 봐야 해. 자, 오케이. 1번. 그러면은 우리 제일 첫 번째 요 C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오케이? 얘를 C1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C1부터 확인해 볼 거야. 이때 우리는 내분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C1과 B의 중점이 A네. 요거 이해돼안돼? 맞지? C1과 B의 중점이 A 1대1이잖아. 맞아? 그럼 만약 내가 C1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B의 좌표가 지금 1,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X좌표끼리의 합, 2분의 Y좌표끼리의 합이야. 근데 그게 A 몇 컴마 몇으로? 마사, 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야. 맞아?
그럼 얘 분자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마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B가 분자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어때? 내가 원하는 거는 X의 좌표가 양수였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음수잖아. 아, 얘는 불가능했었구나 인 거야. 알겠지? 나중에 할 때는 그냥 얘만 구해도 돼. 우리 그림 그려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예시를 보여준 거야.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게 할 거기 때문에. 알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찬가지야. 얘를 C2라고 할 건데 이번에 누구? A랑 C2라고 하는 선분을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고 있는 거야. 다시 누구랑? A라고 하는 마사, 0과 C2라고 하는 내가 몰라 A, B라고 하는 얘네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자, 얘도 좌표 적어주면 어때? 1 더하기 2, 3 크로스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2, 3 크로스 B는 0이네요. 그냥 이렇게 나오겠다. 맞아?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B 1,2랑 같아야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 A라고 하는 친구가 몇이었겠구나? 11이었겠구나. B는 몇이었겠구나? 6이었었겠구나. 맞아? 어때? X좌표가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점 C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11,6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필기해 주시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2개 치고서 필기해 주세요.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수민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서연이는? 없어? 우리 민재는 있으려나? 다 필기했으면은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읽어보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유형 몇 개 안 남았어. 한 3문제 정도만 더 풀면은 오늘 수업 마무리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해봅시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는 몇 번이냐면요. 6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사실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굳이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지? 근데 무게중심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뭐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모든 X좌표끼리의 합을 3등분하는 거였지. 맞아? 자, 한번 다 더해봐. X좌표끼리 더하면 어때? A 마일, B 몇이야? 2A 더하기 B 마일이야. 얘를 3등분한 거지. 맞아? 그리고 어때?
동일해. 3등분한 거야. 뭐를? 모든 y좌표의 합 a 플러스 b 마3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맞지? 그냥 외워주세요.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이래? 원점과 일치한대. 맞아? 그 말의 의미는 뭐야? 분자가 둘 다 0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2a 플러스 b를 몇이라고? 1이라고. 동일하게 a 플러스 b를 몇이라고?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맞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어때? 우리는 a를 몇이다? 마이너스 2구나. b를 몇이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넘겨주니까 5구나 캐치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때 우리는 제곱과 제곱의 합이었으니까 4 더하기 25, 29라는 값을 가지더라. 결론 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넘어가시죠. 뭐 요거는 사실 필기를 빠르게 적고 넘어오자. 조금은 그래 적는 게 낫겠다. 넘어오시죠. 페이지. 자, 우리 라스트 두 문제 한번 보고서 넘어가 보시죠. 7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각형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 ABCD라는 사각형이. 뭐래?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져 있지 않아? 맞아?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특징 하나 좀 생각해 볼까? 우리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뭐죠?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어떻다?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어떻다? 어떻다? 평행하다.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냐면은 두 대각선의 교점은 서로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마주보고 있는 AC랑 BD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A랑 C의 중점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 내가 지금 말한 거 잘 기억해. A랑 C의 중점인 거야. 어때? 마구랑 7 더하면 몇이야? 마이야. 절반 마1. 마이랑 1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내가 꼭지점 D의 X좌표를 모르니까 D를 A, B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 B랑 D X좌표의 합 A 마사지 그거의 절반 또 어때? B 마사 Y좌표의 합의 절반과 같구나. 오케이? 그럼 어때야 돼? 우리 A 마사가 몇이 돼야 되는 마인이 되냐?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다음은 어때? B 마사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B를 몇이라고?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으로 D의 좌표를 몇 컴마 몇이다? 2,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를 2등분한다는 거. 알겠지? 수직 2등분 아니야. 그냥 2등분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중점 A랑 C의 중점과 B랑 D의 중점이 같다는 거. 왜 하필 A랑 C, B랑 D냐? 이거 우리가 사각형 그릴 때 순서대로 그리는 거 알고 있잖아. A, B, C, D라고 했으면 순서대로 A, B, C, D, A, B, C, D 이렇게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친구라는 걸 캐치해 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이해했어? 좋아. 미안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시죠. 77번입니다. 자, 문제의 유형의 제목을 읽어보시면은요, 각 이등분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내가 좀 우리 문제를 좀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A, B, C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각 이등분선의 특징 뭐가 있을까? 뭐가 있었을까?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A, B 대 AC의 비율이 뭐다? 여기를 M이라고 하면은 BM 대 MC랑 같다. 이거 외워. 다시 뭐라고? AB 대 AC의 비율이 각 이등분선일 때야. AB 대 AC의 비율이 BM 대 MC의 비율과 같다. 이거 좀 써놔주세요. 지금 써놔. 이거 써놓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건 사실 중학교 때 과정이라 내가 굳이 증명을 해주진 않을 거고 이거는 외워놔줘.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M이라고 하는 친구가 뭘로 바뀐 것 뿐이야? D로 바뀐 것 뿐이야? 맞아? 그럼 우리 A, B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까? A랑 B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A의 X좌표 몇 컴마 몇이야? 2,6이지. B 같은 경우에는 어때? 마 3, 마 6이지. 맞아? 그럼 우리 A, B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두 개 차, X좌표의 차의 제곱 25, Y좌표의 차 12, 제곱 144. 맞아? 합하면 몇입니까? 169잖아. 169는 뭐의 제곱이야? 13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린 AB의 길이를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다음은 누구? A랑 C야. A 좌표는 이미 알고 있고 C의 좌표만 새로 설정을 해주면 몇 컴마 몇입니까? 6,3인 거 인지해줘야겠지. 자, X좌표의 길이의 차 4지. 4, 4, 16. Y좌표의 차 3이지. 3, 3은 9. 25네. 즉 우리는 AC의 길이를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어때야 돼? 아, 13대 5로 쪼개지는구나. 누구랑 누가? B랑 C라고 하는 친구가. 한마디로 우리는 마3 맞지? B랑 C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즉 마3, -6이라는 친구랑 6,3이라고 하는 친구가 13대 5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 두 개 합 18, 두 개 합 18. X끼리의 그냥 크로스로 곱하면 어떻게 돼? 6, 6이 36, 6, 96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39 마이너스 3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자, 그럼 우리 96을 15로 빼주니까 몇입니까? 81인가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어때? 9로 약분하니까 9, 9, 81 2분의 9가 되는 거고요. 요건 어때? 빼니까 9죠? 약분하면 몇이야?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D의 좌표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2분의 9, 2분의 1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 뭐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미안하다. 자, 13이랑 6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6일은 6이 6, 38이니까 얘가 88이 되는구나. 아니지? 머리가 안 돌아가네. 78이 되는구나. 그지? 그리고 내가 78과 15를 빼주게 되니까 몇이야? 63이 되는 거고 9로 약분하니까 얘가 7이 돼가지고 9가 아니라 2분의 7이었다. 이 부분만 수정해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줍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숙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디까지기냐면은요. 페이지 21쪽까지 마무리 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쪽까지 마무리 해와 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거 A단계도 푸세요. A단계도 푸세요. A단계 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채점이랑 오답까지 마무리 좀 해와 주시면 좋겠어요. 모르는 문제만 남겨서 다음 주 언제? 월요일 날 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